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초롱입니다. 이번 영상은 산업혁명의 패권국을 만든다의 챕터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산업혁명의 중요성, 조선은 왜 식민지 국가가 되었는가, 현재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우리나라의 5대 산업을 부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다뤘었어요. 자,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의 메인 루트가 될 폴라 루트라고 불리는 북극 항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북극 항로는 북미와 유럽을 잇는 캐나다 해역의 북서 항로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러시아 해역의 북도 항로로 나눕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유럽을 잇는 수에즈 운하 노선, 이 항로와 북극 항로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수에즈 운하 노선은 인도양에서 들어오는 항로 물자들을 유럽으로 운송해야 함에 있어 아프리카 대륙을 뺑 돌아가야 하는 이런 불편함 때문에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다 운하를 뚫어서 바로 지중해 해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러하도록 건설된 것이 수에즈 운하입니다. 이러한 수에즈 운하 노선의 항로와 러시아 북쪽 해역을 건너가는 북극 항로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과 비용에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부터 유럽국까지 기존에 운영하던 수에즈 운하 노선의 항로를 이용하게 되면 그 거리가 22,0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북극 항로는 15,000km로 약 7,000km의 거리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를 이용하게 되면 운항거리를 32%나 감축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반지름이 6,600km인 건 알고 계신가요? 그런 면에서 7,000km라는 것은 대단한 거리인 거죠. 그리고 운항 횟수도 10일이나 감축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항의 거리와 시간이 줄게 되면서 선박 운영비나 물류비 등에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세계 제1의 자원 보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자원과 북극의 풍부한 자원을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릴 내용이긴 하다만 북극에는 석유 매장량이 900억 배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량이 얼마나 되는 거냐면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13%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또한 47조 제곱미터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량은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3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북부 지역에 천연자원이나 금, 은, 다이아몬드 등 많은 광물들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야기되어 오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의 부산항이 북극 항로의 허브 항구가 된다는 겁니다. 허브 항구가 된다는 것은 이 항로의 중심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냐면 부산항의 입지 강화, 물동량 증가, 수출 시간 단축, 운영비 절감, 이 모든 것들로 인한 물류비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현재 북극 항로는 1년 중 3개월만 운항이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향후 2030년에는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는 10개월까지 운항이 가능할 거라고 예측들을 합니다. 온난화의 유일한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항로에 운항 가능한 일수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북극에 대한 각 나라마다 영유권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덴마크, 캐나다, 러시아, 이쪽은 지금 장난 아니죠. 이렇게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된다면 우리나라 다 죽어가는 조선업이나 철강사업,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 씨발 문재인 진짜. 산업혁명은 물자혁명과 지식혁명으로 나뉘는데, 물자혁명은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이 지식혁명은 3차 산업혁명과 이제 도입이 된 4차 산업혁명을 포함을 시켜요. 과거에 이 물자산업혁명의 시절에 우리나라는 항로 루트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어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도태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도입이 되면서 이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되고 처음으로 산업혁명의 루트 안으로 들어온과 동시에 그 항로의 중심이 되는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정체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난을 해결해줄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북한과 통일이 되면 북한의 자원을 쓰면 된다고요? 장난합니까? 씨팔? 게임이나 되겠어요? 여기 조만한 땅덩어리에서. 세계적으로 특히나 우리 동아시아권은 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고로 제 영상에 챕터가 붙는 영상들은 꼭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질문들은 앞으로 영상으로 다룰 주제이기도 하며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특히나 대가리 깨진 대깨문들, 맘충들, 달창년놈들, 자칭 페미니스트들, 좌파 빨갱이들, 이 인간들이 꼭 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의문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중국은 북한에게 지원을 끊었는가? 중국이 왜 제주도를 탐하고 있는가? 독도 영유권이 4차 산업혁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최근 들어 북한이 왜 미국에 달라붙으려고 하는가? 일본은 우리나라에 무엇을 경계를 하고 있는가? 좀 된 내용이지만 중국이 백두산 이북쪽, 즉 장백산을 왜 가지고 갔는가? 현재 문재인이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왜 난감해하고 있는가? 문재인이 우리나라 5대 산업을 왜 망치고 있는가? 문재인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가?
이상입니다.